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가 뭐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첫 경기 인디애나 대 오클인데, 지금 둘 다 사실은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디애나가 뭐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클은 원래 잘해왔으니까 인디애나가 잘하고 있는 게 좀 더 눈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여기 뭐 일단 지표 같은 거 보면은 최근에 뭐 전 5경기만 봐왔는데 7경기 동안 그 이제 6승 1패입니다. 5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한데, 제가 지난번에 인디애나가 이제 골스랑 붙었을 때 했던 그 말씀은, 그 인디애나가 요즘에 너무 좀 약팀들이랑 많이 상대를 했다. 저는 이제 5연승 기간을 보면은 골스, 세크, 피닉스, 뉴올, 필라델피아, 약간은 좀 삐리한 애들만 만났거든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기보다는 하자가 있는 팀들, 다 결장이 좀 하나씩 있다거나 그런 애들만 많이 만났는데, 그전에도 조금 더 넓혀봐도 샬럿이나 시카고 이런 애들도 샬럿한테는 그냥 졌고요. 시카고한테도 되게 좀 서로 많이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서 3점 슛이 30개 중에 18개가 들어가는 그런 경기였어가지고 3점이 60%로 들어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디애나가 좀 의심이 있기는 해요. 여기 있는 지표상으로는 되게 좋게 찍힙니다. 공수 양면에서 좋고 그런 게 보이는데, 너무 여태까지는 약팀을 만나지 않았나. 더구나 오늘 상대는 오클라호마. NBA 전체에서 그냥 1위라고 보면은 그런 팀이거든요. 이런 팀들을 상대하다 보니 인디애나는 약간은 거품이 있는데, 오클은 여전히 수비는 전혀 안 흔들립니다. 공격이 약간은 못 믿었긴 하지만은 그거를 충분히 상회하는 이런 수비력이 있다.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밑에다가 뭐 오클라호마 이런 아이제아 조나, 뭐 위긴스, 켄리치 윌리엄스 이런 벤치 구간이 조금 불안하다는 건 있다. 그리고 인디애나는 요즘에 특히 또 외곽도 외곽이지만은 인사이드에서 높은 득점력들, 본인들의 강점, 리머텍 이런 것들을 살리고 있는데, 하텐슈타인이 있는 것도 그렇고 제일린 윌리엄스가 돌아와가지고 벤치에서도 좀 나름대로 그런 센터의 이런 공백들을 좀 메워주고 있긴 하거든요. 케니치 윌리엄스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저는 이거는 물론 양 팀의 폼은 둘 다 좋은데, 저는 오클은 인디애나는 약간은 거품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오클 사이드에다가 오바 생각 중이기는 해요. 오바 보는 거는 그래도 인디애나가 조금 더 요즘에 좀 향상된 이런 모습들로 비벼주지 않을까, 그런데 기인 한 거고. 근데 뭐 인디애나도 요즘에 이렇게 수비가 좋다는 거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오바보다는 좀 오클 사이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올랜도 대 마이애미 경기. 이 경기는 얼마 전에 붙었던 게 바로 생각이 나죠. 그때 안 그래도 이때 올랜도가 프란츠 바그너랑 벤케로가 이탈을 했는데, 모리츠 바그너까지 좀 일찍 아웃이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마이애미가 이 경기를 뭐 28점 차까지 이기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4쿼터 때 37대 8로 대역전승을 했거든요. 올랜도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29점 차 이렇게나 벌리면서 뒤집었다는 거, 올랜도의 미친 혼발, 그게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경기 때 올랜도가 홈에서 이제 또 보스턴을 상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 경기마저 20점 차까지 끌려가던 거를 뒤집고 역전승을 했었습니다. 전반전에 특히 많이 밀렸는데 3쿼터부터 분발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역시나 올랜도는 올 시즌에 홈에서 이제 2연패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 올랜도의 홈은 정말 무섭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올랜도는 뭐 3명이나 빠져 있는데, 프란츠 바그너, 벤케로 말할 것도 없고, 중간중간 석스가 빠진 시점도 있었었고, 모리스 바그너도 경기당 20분 남짓 조금 더 뛰면서 15점가량 해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득점 자원이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런 애들이 다 빠졌는데도 올랜도가 해내고 있다는 거, 이게 많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올랜도의 미친 혼발은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게 생각나고. 마이애미는 물론 이제 지난번에 맞붙었을 때도 버틀러가 빠진 경기였었거든요. 물론 이제 좀 마이애미에서 버틀러가 떠날 거다, 트레이드가 될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도 다우풀이 나와 있고 이렇게 있기는 한데, 서로 간에 이제 좀 에이스가 없는 상황이고, 올랜도가 조금 더 결혼이 많다고 하지만은 저는 올랜도의 혼발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역전도 그렇고 보스턴까지 뒤집어 냈던 것들, 어쩌면은 이거는 뭐 한편으로 올랜도가 이렇게나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한 번쯤은 자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는 드는데, 이 정도 했으면은 올랜도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다른 생각은 안 나고. 그리고 209.5밖에 안 줬는데, 올랜도가 이렇게 애들이 많이 빠진 시점에서 요즘에는 점수들을 꽤나 내주고 있습니다. 209.5라는 기준점이면은, 물론 마이애미도 버틀러가 빠지면은 좀 타격이 있긴 한데요. 얘네들은 버틀러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점수 계산적인 부분에 손해를 보는 거고, 언더오버적으로 사실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템포 푸시도 그렇고, 올랜도가 이렇게나 애들이 없을 때 조금 더 빠른 템포로 많은 시도를 한다, 그런 것들도 보이고, 지난번 경기도 얘네 둘이 좀 자유투 같은 것도 많이 좀 주고받는
그런 양상도 있었어가지고 올랜도 사이드나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워싱턴 대 샬럿. 얘네들도 얼마 전에 붙은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일 보이는 게 뭐냐, 아무래도 그때 경기를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4 대 123으로 홈에서 워싱턴이 승리를 했었고, 오늘이랑 뭐 비슷한 조건이에요. 그때랑 보니까 언더오버 기준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날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샬럿에서 이제 라멜로 볼이 34득점을 하긴 했는데 혼자 야투를 32개를 던졌고 3점을 18개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3개밖에 안 들어갔다. 3점을 15개로 줬습니다. 혼자. 이날 총 야투 시도가 106회나 돼요. 106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22개나 잡았던 거, 이게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샬럿은 106번의 공격 시도를 했고 워싱턴은 83회, 23번이나 공격 시도 횟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한 팀이 다른 팀보다 자유투를 많이 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워싱턴이 샬럿보다 야투 시도가 23번이나 적은데 그런 경우에는 자유투를 많이 던진 경우가 있거든요. 뭐 자유투 31번이면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샬럿도 이날 27개면은 충분히 많이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샬럿이 이거는 지면 안 되는 경기였다는 소리예요. 물리적인 공격 횟수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 그거는 이런 오펜시브 리바운드에서 기인을 했고 많은 스틸 이런 것들로 충분히 많은 찬스를 잡은 건데, 그러고도 못 이긴 거는 말이 안 되는 3점슛. 18.6%밖에 안 되는 3점슛. 이게 제일 큽니다. 많은 공격 기회를 얻었지만은 그만큼 3점으로 날려 먹은 거거든요. 물론 이날 워싱턴이 잘 터진 것도 있어요. 야투 충분히 괜찮았고 3점도 40%가 넘었으면 되게 잘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뒤집는 라멜로의 그냥 경기를 던져버린 3점 15개를 날린 그 점들,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는 샬럿이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지금 샬럿도 최근에 14경기 동안 1승 13패밖에 못했습니다. 정말 못해요.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나는 너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패배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샬럿을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물론 워싱턴도 요즘에 특히 벤치 구간에서 발렌슈나스도 그렇고 키스퍼트도 그렇고, 워싱턴이 전반적으로 주전이나 벤치가 한창 안 좋을 때보다 좋아진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진 자원 자체는 샬럿이 좋고, 이런 워싱턴의 약점 중에 하나인 상대한테 오펜을 많이 내준다. 샬럿은 거기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2개를 잡았던 게 뭐 마크 윌리엄스, 닉 리차드, 디아바테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오늘도 샬럿이 구도상으로는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나 이런 스틸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 지난번처럼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3점슛 그런 기록이 아니라면은 저는 어지간해서는 샬럿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요즘에 정말 14경기 동안 1승 13패에다가 기록도 좋지 않고, 그거는 맞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샬럿의 일정도 조금 험난했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샬럿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시카고 경기. 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둘 다 페이스가 엄청 빠른 팀들이죠. 시카고는 전체 1등이고 애틀랜타도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은 공격 시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에 애틀랜타는 트레이 형이 최근 4경기 중에서 한 번은 결장한 적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샌안토니오랑 경기를 했을 때 그때는 서로 많이 주고받았고 오바가 났거든요. 그 외의 경기들은 되게 슛 시도가 적었습니다. 샌안토니오전이 포함이 돼 있는데도 4경기 동안 야투 시도가 83회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너무 슛 시도가 적지 않았나. 물론 뭐 상대가 미러키, 멤피스, 미네 전부 다 상대를 최대한 압박을 강하게 걸고 못 던지게 하는 이런 팀들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멤피스라는 또 빠른 팀이 있잖아요. 그런 팀이랑도 물론 240점이 낮지만은 애틀랜타가 그때도 시도 자체가 되게 적었었다. 80번밖에 안 늦었으니까. 요즘에 애틀랜타는 우리가 알던 그런 애틀랜타보다는 슛 시도가 적은 것들, 좀 더 신중한 공격 이런 것들을 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슬리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시카고는 이렇게 공격 지표가 최근 6경기 동안 그냥 개판이거든요. 슛 시도 자체는 많이 합니다. 평균적으로 93번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야투 효율 자체가 너무 별로예요 지금. 대신에 수비는 조금 잘 되고 있는 편이 있고 이래갖고 좀 오바가 무서운 경기인 것 같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애틀랜타 시카고 팀 이름만 봐도 오바를 가고 싶은 경기잖아요. 좀 까보니까 애틀랜타 요즘에 슛 시도 자체가 좋고 시카고는 많이 쏘긴 하는데 효율이 정말 좋지가 못하다. 대신에 수비는 좋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분석적인 면에서는 사실 언더가 보이긴 한단 말이죠. 살짝 또 되짚어보면은 애틀랜타는 이게 막 샌안토니오나 멤피스 같이 상대가 뛰는 팀이면 그래도 이런 템포 자체는 같이 맞장구를 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42.5면은 저는 그냥 제 이런 분석적인 기조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딱 이름만 봤을 때 오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뜯어보면은 지표로는 언더란 말이죠. 242.5면 높기도 하고 일단은 저는 언더 쪽으로 바라보고 싶고요. 그리고 6.5라는 기준점은 이것도 애틀랜타가 홈이라고 해도 가져가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카고가 오히려 홈보다도 원정에서 더 많은 승리를 거뒀다. 5승이나 더 거뒀거든요. 득점도 7점이나 좋아지기도 하고 일단은 저는 언더사이드에다가 그냥 애틀랜타의 일반승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올 대 휴스턴 경기 얘네들도 얼마 전에 붙었었던 그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번 맞대결 때 일주일 전 그때니까 얼마 안 됐죠. 이때도 114대 133으로 휴스턴이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한 경기였었다. 홈에서 20점 차 대승이었었어요. 전반전부터 많은 차이가 났었고 휴스턴이 되게 그냥 잘했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다들 잘 쳐졌어요 이날은. 별로 못한 선수도 별로 없었었고 벤치도 충분히 많은 시간 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휴스턴의 야투율 이랬거든요. 57.5%에다가 3점이 43%. 휴스턴이라는 팀이 이런 슛을 보이게 되면은 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는 아주 기본빵이 높은 팀이고 야투까지 일했다? 질 수가 없어요. 뉴올리언스도 충분히 이날 잘했습니다. 선발 전원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하기도 하고 뉴올리언스는 제가 봤을 때 할 만큼 한 경기였단 말이죠. 이런 휴스턴의 홈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들 그런 거 생각이 나는데 자 요즘에 뉴올리언스는 꽤 좋아졌습니다. 7경기 동안 물론 이제 자이언, 잉그램, 알바라도 이런 애들이 없지만은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한창 안 좋을 때보다 좋아진 거지. 수비도 여전히 좀 하위권이긴 합니다. 많은 실점 해주고 있고 그렇고 있는데 공격은 그래도 한창 막 리그 꼴찌급일 때보다는 나아진 셈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최하위권급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나고요. 휴스턴은 요즘에 공격이 너무 안 되긴 해. 3점이 특히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수비는 여전히 기본빵은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만 오늘 경기는 이제 뉴올리언스가 홈이고 휴스턴이 원정인 점 그게 거슬리는데 뉴올리언스가 아무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원정에서 너무 못해서 그렇거든요. 올 시즌의 뉴올리언스 원정에서는 1승 14패로 제가 알기로 아마 NBA에서 기록이 가장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홈으로 오면은 그래도 한 4승은 얻었다. 3승 정도 더 얻었는데 득점이 좀 좋아져가지고 실점도 좀 4점가량 줄어들고 종합적으로는 마진상으로 12.7점가량 좋아진다. 휴스턴은 얘네들은 원정에서도 올 시즌 괜찮긴 합니다. 근데 원정으로 가니까 한 8.7점가량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 득점도 이제 한 5점 정도 줄어들고 실점도 한 2, 3점가량 늘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는 마진이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작년에도 휴스턴이 홈에서는 강팀이었지만은 원정이 너무 안 좋았는데 올 시즌에는 홈에서 11승 3패, 원정 9승 6패로 충분히 잘하고 있기도 해요. 일단은 저는 휴스턴 사이드를 보는 거는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 다 홈이나 원정일 경우에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떨어지는 게 있다지만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정도로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오늘도 휴스턴이 8.5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준점을 받았다. 저는 이 정도 두 팀 간의 8.5면은 꽤나 크다고 봐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핸디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바 정도는 생각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생각도 나고 뉴올리언스도 지금 잉그램이 없지만은 머레이나 맥컬럼 위주로 이렇게 게임이 돌아갈 때는 전반적인 템포 자체는 빠른 편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주고받는 양상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휴스턴 같이 이렇게 좀 파울이 많은 팀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자유투 같은 것도 주고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휴지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다음 경기 미러키 대 브루클린 경기인데 얘네들은 지난번 맞대결이 한번 있기는 한데 그것도 한 2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보여는 드릴 텐데 그래도 이때는 브루클린에 슈로더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도 미러키가 118대 113으로 승리를 했다. 점수 자체는 꽤 난편이긴 했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릴라드가 사실은 좋지 않은 날이었는데 15점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외곽 같은 것들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일단은 쿤보가 본인의 기본빵을 했고요. 34점으로. 벤치에서도 바비 포르티스나 게트주 같은 애들이 많은 득점을 해줬다. 둘 다 20점을 넘겼습니다. 미들턴도 복귀를 한 시점이었었고 이래갖고 미러키는 나름대로 잘 터진 셈이에요. 전반적인 이런 야투율도 좋고 3점도 좋고 이래갖고 미러키는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브루클린이 이날 이제 슈로더가 34득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는 없잖아.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캠 존슨도 잘하긴 했어. 지금 브루클린은 이제 슈로더가 없기 때문에 시몬스가 주전 가드를 보게 되고 특히 이제 벤치 구간에서는 핸들러가 아예 없다시피 하거든요. 내일도 이렇게 미러키도 지금 쿤보랑 릴라드가 최근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장하진 않을까 그런 거 살펴야 되고 브루클린도 지금 시몬스나 DFS 시몬스까지 빠지면 진짜 핸들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슈로더가 이제 나간 이후에 브루클린이 최근 4경기 동안 점수가 104점, 101점, 94점, 95점이거든요. 득점 페이스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미러키는 최근에 릴라드 쿤보가 둘 다 없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경기 동안 2연승 중이거든요. 릴라드 쿤보가 없을 때도
꽤나 돌아가긴 했었다.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건 뭐 좀 쉽게 가겠습니다. 언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맞대결은 미러키가 릴라드는 조금 안 터졌어도 쿤보는 충분히 기본빵하고 벤치가 엄청 잘 터져가지고 야투가 되게 잘 터진 날이었었는데 그날은 그러니까 미러키가 좀 잘 터진 날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미러키가 공격이나 이런 면에서 뚜렷하게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물론 릴쿰의 공백도 있겠지만은 저는 미러키가 요즘에는 그렇게 오바팀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브루클린도 특히 공격이 나락을 갔다. 이게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나는 미러키가 뭐 릴라드나 쿤보가 없어도 충분히 게임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최근에 7경기 동안 6승 1패인 것도 그렇고 브루클린은 반대로 6경기 동안 뭐 1승 5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브루클린이 확실히 슈로더가 빠진 뒤로는 진짜 막 럭키데이가 떠가지고 다른 애들이 잘해주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미러키가 홈이라는 점들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내일 릴라드 쿤보가 뜰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전 두 자릿수 핸디값이 아니면은 갈만해 보이거든요. 미러키 사이드에다가 언더 핸디랑 언더 같이 조합하기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멤피스 대 토론토 경기인데요. 저는 이제 매번 메인 멤피스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멤피스 경기는 얘네들의 핸섬을 생각하고 가요. 근데 가끔 이제 좀 고장나는 경우들 얼마 전에도 이제 LA 레이커스나 LA 클리퍼스 얘네들한테 전부 고장이 났는데 그때마다 자잭주나 모란트 같은 애들이 싹 다 고장이 나고 벤치 자원까지 고장이 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요즘에 모란트가 살짝 부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한데 사실 그런 경기가 많지는 않아. 저는 매번 멤피스는 특히 이렇게 벤치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굴리는 팀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전반적인 오펜시브 레이팅이라든지 넷 레이팅이나 공격 지표들이 상당히 좋다. 지금 여기도 멤피가 최근 7경기 동안 패배가 2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5승 2패 정도기는 한데 근데도 그 기간 동안 득점 전체 1등, 3점슛 전체 1등 이런 식이고 수비적으로도 야투 방어나 3점 방어가 전부 다 세 손가락에 드는 팀이에요. 이런 식으로 멤피스는 줄곧 공수 양면에서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 이런 건데 늘 얘네들의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상대 팀이랑 많이 주고받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수비율에도 실점 자체는 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한마디로 상대랑 많이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내일 뭐 토론토도 얘네들도 사실 이제 좀 언더오버가 많이 애매했었어요. 바렛이 원정에서는 안 터진다든지 스카티 반즈가 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하프코트 오펜스를 즐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토론토가 사실은 언더 생각이 좀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때 뉴욕이라는 슛을 아끼는 팀이랑도 경기가 막 260점이 넘는 경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멤피스랑 하면은 그냥 서로 무난하게 많이 주고받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토론토의 문제는 요즘에 퍼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아마 한 3-4경기 동안 계속 결장 중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퍼들이라는 친구가 물론 이제 인사이드에서 야툴도 좋고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잘 따주고 그런 친구예요. 토론토의 이런 색깔들, 이런 뭐 페인트존 득점이 많다는 거라든지 오펜이 많은 점들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친구라고 보는데 퍼들이 없으니까 요즘에 토론토 분석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저는 일단 멤피스 같이 빠른 팀이랑 이런 센터가 없는 농구 물론 모그보도 등치라든지 센터를 볼 수 있는 친구긴 한데 ED나 자잭주한테는 높이상으로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내일도 멤피스가 좀 골밑을 지배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 둘 다 이렇게 좀 인사이드에서 득점이 많은 애들이거든요. 멤피스가 페인트존 득점 전체 1등 토론토가 전체 4등 양팀 다 속공도 많이 좀 주고받는 편이기도 하고 순위권에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좀 빠른 템포의 농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인사이드를 때려 박는 그런 농구를 한다면은 수비력 면에서 워낙에 많은 차이가 난다 생각합니다. 멤피스는 자잭주도 있는데 보통 이제 클라크가 많이 좀 파트너를 하다가 ED가 돌아오잖아요. ED가 있으면 높이가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토론토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홈에서의 멤피스도 또 무섭기도 하죠. 멤피스는 홈에서는 또 실점이 한 5점가량 줄어들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토론토는 원정에서 1승 13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11.5라는 엄청 높은 기준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멤피스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래 퍼들이라는 결장이 발생했으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어가지고 저는 멤피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 대 유타 경기인데요. 얘네들도 얼마 전에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그때 한번 붙었었는데 자 그때는 이때가 또 포틀랜드 홈이었는데 유타가 그냥 대승을 했습니다. 초반부터 무난하게 그냥 싸잡아먹는 경기였었어요. 매 쿼터 점수 많이 벌리고 이래가지고 포틀랜드는 전혀 힘을 못 썼었고요. 지난번 맞대결에서는 원정에서 유타가 홈도 아닌데 폭격을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길게 볼 건 없고요. 그날 포틀랜드는 전반적인 야투들이 다 안 좋았어요. 특히 이렇게 뭐 샤프 같은 애들 나락을 가고 사이먼스도 별로 못했고 그나마 그랜트는 제 몫을 하긴 했는데 팀이 너무 못 따라줬었죠. 반면에 이제 유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쳐졌습니다. 무난하게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보니까 주전들의 출전 시간이 짧았고 벤치를 많이 굴렸는데 벤치도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났어요. 이러다 보니 그냥 무난하게 유타가 승리를 했구나. 사실 뭐 그런 경기들이 많지는 않은데 요즘에 포틀랜드의 이런 수비 상태가 너무 좋지가 못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3점이 안 들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여긴 제가 7경기만 잡아왔지만은 최근 9경기 동안 포틀이 1승 8패예요. 많이 못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종종 한번 서로 간에 많은 점수를 주고받는 댈러스와의 경기라든지 그리고 덴버전을 승리를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얘네들을 좋게 볼 것까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홈으로 오면은 점수가 조금 더 잘 난다든지 홈에서는 거의 한 15점 이상 원정보다 점수 나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언더오버적으로는 오바 생각도 조금 있고 또 이제 유타도 원정으로 가면 홈보다도 득점이 한 6점 많아지고 실점도 한 4점가량 많아져요. 그래서 둘 다 홈이나 원정의 경우에는 오바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도 보이는데 여기다가 유타가 뭐 내일은 또 이제 프렌이거든요. 근데 유타가 최근에 이제 8경기 중에 7번이 원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뭐 이제 한 3승 5패 정도로 잘한 건 아닌데 근데 3승 5패면은 올 시즌 7승 21패인 유타 치고는 꽤나 많이 벌어들인 거다. 로드트립에서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들 이런 것도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일단 유타의 프랜사이드로 생각 중입니다. 물론 유타가 내일도 뭐 존 콜린스나 키온테 조지 이런 애들이 퀘셔너블이 붙어있긴 한데 사실 키온테 조지는 저는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콜린스는 당연히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지난번 경기 때 클리블랜드전에 못 나왔었는데 그날도 뭐 마카렌이나 콜린 섹스턴이나 얘네들이 잘해주고 워커 캐슬러도 제 몫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건 팀적으로 완성도는 유타가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틀랜드가 이거를 가져가려면은 조건이 많이 붙는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 저는 유타의 프렌이라든지 뭐 오바 지금 보면은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 내는 거는 별로 좋지는 못한데 그 와중에서도 유타가 조금 더 낫고요. 특히 3점 슛이 잘 들어가고 있고 수비적으로는 둘 다 좋지가 못하다 이런 팀들이라 저는 뭐 오바라든지 뭐 유타의 프렌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이건 일단 저는 세크라멘토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손은 많이 안 가요. 왜냐면 세크라멘토는 얘네는 내가 가면은 존나 못하고 안 가면은 뭐 잘하고 이런 팀들이거든요. 반대를 가면 잘해준다든지 얘네들은 일단은 3점이 너무 안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몽크를 이제 벤치에서 주전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요즘에 특히 점수를 뽑는 게 많이 문제가 있어요. 4연패를 받고 있는데 4연패 중에 최근에 3경기 레이커스와의 2경기와 인디애나 이런 팀이랑 경기를 했을 때 100점, 99점, 95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너무 많이 못 뽑았어. 그래갖고 세크라멘토는 요즘에 이런 공격에서의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거를 고치려면은 많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팍스나 드루장 같이 기본빵을 해주는 친구라든지 몽크 같이 뭐 리그 최고의 식스맨급 그리고 사보니스도 인사이드 득점력 좋은 친구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도 최근 3경기 동안 점수가 저렇다는 거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세크라멘토는 정말 뜯어볼 점이 많은 팀이다. 그래갖고 보기에 좋은 팀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요. 반면에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6경기 동안 가져왔는데 6경기 동안 막 상대가 뉴욕, 보스턴, 마이애미, 유타, 피닉스, 레이커스 어려운 팀들을 많이 만났는데도 그래도 4승 2패거든요. 일단은 요즘에 디트로이트 기세는 괜찮습니다. 레이커스를 잡아내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오바세거든요. 제가 가지고 온 경기 외에도 최근 10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득점이 117점 정도, 실점이 120점 정도. 그래갖고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오바 보기가 제일 좋은 팀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경기도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세크라멘토가 디트로이트의 이런 템포를 따라와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오바를 좀 깔고 가야 된다고 보기는 봐요. 이건 디트로이트가 직전 경기, 레이커스 같은 크게 언더셀을 보이는 팀과의 경기에서도 승리까지 했고 경기도 231점이나 나면서 많은 점수가 터졌다. 딱히 막 대단히 디트로이트에 3점이 터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경기도 오바를 잡아내는 거 보니까 저는 일단 디트로이트 게임을 요즘에는 오바를 보는 게 좀 구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 경기는 그냥 핸디보다는 오바만 보고 싶네요. 사실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요즘 같은 시점에 프렌을 받았으면은 디트 프렌도 땡기기는 해. 세크 쪽으로는 못 보겠고 다만 세크가 워낙에 저랑 사대가 안 맞는 팀이어가지고 좀 조심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표로는 디트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뭐 프렌이나 오바나 둘 다. 자 축구 첫 경기 맨시티 대 에버튼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지금 맨시티는 되게 못하고 있어요. 빌라한테까지 져가지고 맨시티의 추락이 12경기까지 이어졌습니다. 12경기 동안 1승 2무 9패
14득점 26실점째입니다. 이제는 뭐 리버풀이랑 승점 차가 너무 많이 나요. 12점 차까지 나가지고 사실상 뭐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진 셈이에요. 리버풀이 한 경기를 덜 했는데 이 와중에 오늘 이제 맨시티는 에버튼을 만나게 됩니다. 직전 이제 첼시한테 에버튼이 늪을 제대로 파고 0대0 무승부를 이끌었었죠. 이제 에버튼은 이제 EPL에서는 되게 이제 원정에서는 너무 약한 팀이에요. 자, 에버튼의 EPL 원정이 이렇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부터 쭉 이렇게 원정에서는 1승밖에 없었어요. 7무 11패. 4번의 원정 경기는 점수조차 못 뽑았다. 에버튼의 기록상으로 안 좋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션다이치 감독이 벌리 감독 시절부터 맨시티와의 이런 11번의 리그 게임은 전부 다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뭐 드와이트 맥닐이나 브로야 이런 애들이 돌아와서 힘은 되겠지만은 기록은 에버튼이 크게 후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도 또 이제 맨시티도 에데르송이나 아케, 디아스, 스톤스, 마테우스 누니에스, 로드리 후방 쪽의 결작이 너무 많죠. 맨시티의 문제는 저는 공격보다는 좀 후방에 있다고 보는데 후방에서 막 우수한 빌드업을 통해서 전방 자원들이 공격 기회를 많이 잡는 게 맨시티의 축구인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전혀 되지가 않고 에너지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요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다시피 에버튼도 원정에서 약하지만은 그거를 뛰어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맨시티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 이것도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맨시티의 요즘 모양새를 신경을 쓸 거냐 에버튼의 이런 좋지 않은 원정 성적을 신경을 쓸 거냐 그런 기로에 있어 보이는데 맞대결상으로는 뭐 양팀이 2017년 1월 달에 에버튼이 홈에서 맨시티를 4대0으로 부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14경기 동안 맨시티가 에버튼한테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12승 2무로 매우 강했다는 거. 더구나 오늘처럼 홈에서는 8승 5무로 뭐 생각보다 무비율이 꽤 되기는 한데 에버튼한테는 안 졌다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를 보는 의미는 당연하게도 맨시티의 반대를 가는 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봤던 에버튼이 맨시티 상대로 좋지 않다 이런 기록들 다 필요 없이 요즘 스스로 이런 맨시티가 안 좋은 쪽으로 기록 갱신을 하고 있는 점들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를 택하는 이유는 맨시티가 오늘은 이겨주겠지 이거보다는 에버튼 쪽을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은 저는 뭐 애매한 거 갈 바에는 그냥 에버튼의 1프레임 같은 거 배당 높은 거 그런 거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노팅엄 대 토트넘 경기. 토트넘은 리버풀한테 3대6이라는 다득점 패배를 당했었어요. 얘네들 경기 보는 거 뭐 재미는 있는데 근데 성적을 기대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제 로메로, 판더펜, 디카리오가 빠진 구멍난 후방이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드라구신도 그렇게 뭐 퀄리티가 높지도 않고 지금은 아치그레이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는 이제는 1부 리그에서 보면 안 되는 선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팅엄은 조용한 강자인데 지금 이렇게 순위상으로 4위까지 다시 또 회복을 했습니다.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또 누노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을 버린 팀이 토트넘이 11위에 처박혀 있는데 본인은 지금 챔스권에 있죠. 더구나 오늘 또 홈이고 홈에서 짓밟아 준다면은 그만한 복수가 또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토트넘이 리그 최다 득점 팀이지만은 실점은 중하위권 수준이고 지금은 결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경기가 3.5여도 오바를 볼만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노팅엄 경기를 많이 보는 건 아니다 보니까 노팅엄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별로 끌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간다면은 이런 노팅엄 승배당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더 알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첼시는 이제 좋은 기류를 타다가 에버튼 원정에서 무승부로 모든 대회에서 8연승, 리그 5연승이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에 첼시가 12경기 동안 9승 3무로 흐름 자체는 괜찮은 흐름이 아직 있는 중이에요. 워낙에 이제 또 구디슨 파크가 늪지대이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홈이랑 풀럼에서 경기를 하는데 여태 이제 뭐 풀럼도 최근에 5경기 중에 4번이 무승부였었고 이 중에는 리버풀 원정, 아스날, 토트넘 이런 애들과 비길 정도로 쉽지 않은 상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첼시는 풀럼 상대로 상대 전적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한번 이렇게 풀럼이 이겼던 적이 있었어요. 일단 홈에서는 안 졌어요. 이게 뭐가 제일 보이냐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맞대결 전적인데 옛날 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첼시가 풀럼한테 무릎을 꿇었던 거 홈에서 1979년입니다. 이때가 46년 전에 첼시가 홈에서 풀럼한테 한번 진 적이 있어요. 이때는 프리미어 리그도 아니고 이때 한번 첼시가 홈에서 풀럼한테 졌고 그 이후에는 46년 동안 한 번도 홈에서는 풀럼한테 지지 않았습니다. 쭉 보면은 그냥 오른쪽에 풀럼이 불에 들어오는 게 언제냐 안 보이거든요. 46년 동안 17승 10무로 27경기 동안 풀럼한테 홈에서는 지지 않았다. 이거는 뭐 최소한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인데 뭐 첼시가 잘 나가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자빠졌던 거 직전 경기 뭐 팔머의 썩은 폼이라든지
풀럼의 이런 색깔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첼시의 쉬운 승리는 안 떠오르고 이 경기도 그냥 고배당 냄새를 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첼시의 햄무라든지 무승부 이런 상대 전적을 조금 더 많이 좀 올려치도록 하겠습니다.